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제2 롯데월드 임시 개장 여부가 안전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2 롯데월드 임시 개장 승인 여부를 늦어도 이달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인천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인천시는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천 한류 관광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 문화살롱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만종이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프랑스 화가죠. 장 프랑소아즈 밀레의 예술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제2 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개장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이달 말에 승인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건축기획과 한병영 과장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서울시 건축기획과장 한병영입니다. 네. 이달 말에 제2 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개장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현재 6일부터 16일까지 프리오픈 기간인데요. 네. 프리오픈 기간에 이제 시민들의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저희 유관기관하고 관계 전문가 공무원들이 이제 점검하고 훈련을 종합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예. 그때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때 롯데 측에 보완 요구를 하고요. 예.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임시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석촌호수 주변의 보도 및 도로의 침하 현상들을 이제 안전 상태를 정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차장 예약제 준비 상황하고 교통 상황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예.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공사장 안전 점검도 유관기관하고 시민 자문단들이 참여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일정 그 재난 유형별 종합 방지 훈련도 아울러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그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이제 싱크홀 문제인데 그 부분도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겠죠? 예, 지금 현재 9월 4일부터 석촌수 주변 보도하고 도로 침하 현상은 지금 유관 점검뿐만 아니라 장비를 투입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지하차도 하부에 그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침하 현상을 계측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주변 하수관에 대한 손상 상태도 집중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방금 그 종합 방제 훈련 말씀도 하셨는데 이 훈련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시민들하고요. 소방서, 롯데 측 안전요원 등이 이제 종합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화재하고 예. 화생방 등 이제 재난 유형별로 종합 방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특히 이제 화재하고 화생방 위주로 좀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 훈련 중에는 방화문이라든지 재현 설비, 피난 계단들에 대해서 이제 피난 동선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하고요. 예. 스프링클러라든지 피난 안전구역 등에 대한 그 설치 상태를 집중 점검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 서울시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프리오픈이라는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좀 다소 생소한 제도인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좀 프리오픈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상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그랜드 오픈하기 전에 하는 그런 걸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게 프리오픈인데요. 예.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안전하고 교통
분야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불안하고 불편이 많이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안전을 시민 눈높이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정리를 해보자라는 과정이 이제 프리오픈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서울시의 취지와는 달리 이런 프리오픈이 롯데 측의 홍보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일부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일부 그 언론 매체에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그래서 지금 영상물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하게 홍보 쪽에 돼 있는 부분을 안전하고 시민들이 교통이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그저께 보완 요청을 해서 어제부터 그 조정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 지금 현장 점검 코스 내에서도 코스가 그 인테리어 공사 위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부분 외에도 교통에 대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공사장 안전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피난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추가 설치돼서 피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더 그 점검 코스를 더 추가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 측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프리오픈을 통해서 그 건물을 쭉 둘러보기만 할 뿐이지 문제점을 발견해도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 저희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언론 매체에서도 뭐 지금 많은 보도를 해주셨고 그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시민들 직접 뭐 트위터라든지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제시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그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지금 의견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 정리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안전점검하고 무슨 방제훈련 같은 걸 통해서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떤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보완 요청을 해서 그 보완 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완이 완료되면은 또 그 보완 결과를 받을 거고요. 그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 여부를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서울시가 그 제2롯데월드 임시 사용 승인을 염두에 두고 안전 점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뭐 임시사용 승인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시민의 불편하고 불안한 사항을 현재까지도 잔존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장에서 이제 시민 눈높이에서 이제 시민들이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또 아울러 우리 유관기관하고 전문가 공무원들이 교통안전 그다음에 소방 종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문제점이 더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해서 보완을 최대한 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에는 그러면 결정이 납니까? 이달 말에 날 수 있도록 지금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쯤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건축기획과 한병영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는 좀 길었던 만큼 더 피로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피로를 싹 날려버릴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바로 남산공원 프로그램인데요. 남산공원 프로그램은 넓은 남산공원을 누비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피로도 풀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남산공원 프로그램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네.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남산공원 프로그램은요, 일반적인 공원 프로그램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민 스스로가 이용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요. 남산공원만의 특색을 살린 생태나 역사까지 다양한 주제로도 선정이 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이름도 우리 가족이 계획하는 남산공원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개인 모임 등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10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유로운 남산공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공원여각과 한상미 주무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공원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관에서 주도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민 입장에서 시민이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면 공원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공원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고 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쉽게 알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진행해 보면 평균 참석률이 한 80% 정도인데요. 개인 참석률은 60%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만큼 개인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라든지 시간적인 제약 조건이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석하기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보완하고 시민들이 훨씬 이용하기 쉽게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남산공원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제가 방문한 지난 금요일에는요, 곤충은 내 친구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숲해설가 선생님과 동행을 하면서 설명도 듣고 곤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먼저 공원 이용지원센터에서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요, 곤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후에는 남산공원으로 나가서 계절곤충을 잡아보기도 하고 사진이나 그림으로만 봤던 곤충들을 직접 관찰하면서 곤충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공원 이용 지원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네, 남산공원 1층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쉽게. 어차피 남산에 같이 있군요. 네, 입구 쪽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또 콩가루를 이용해서 수분 체험이나 클레이를 이용한 곤충 만들기 체험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날 남산공원 프로그램을 진행한 김정숙 숲해설가의 해설소리와 함께 숲해설을 진행한 소감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자, 얘는 흰 배추나비 같아요. 나비하고 나방의 차이점 가르쳐줄게. 자, 나비 보면 여기 지금 나비야. 얘는 곤봉 모양 뭐가 보이지? 동그랗게 달려있죠. 더듬이에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있는 게 나비야. 나방은 뭐야? 이렇게 날개를 팍 펼치고 앉고 나비는 좀 모인다 그랬지.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하니까 제가 더 관심도 가지고 더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줄 수 있고 얘들도 더 제가 상세하게 설명함으로 해서 자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관심도 가지고 그다음에 사랑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인원 많은 것보다는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하니까 하나하나를 얘들한테 보여주고 만져줄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의 반응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날은 평소 모임을 자주 갖는다는 세 가족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숲해설 프로그램은 처음 참여하는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조금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기도 했는데요. 금세 남산공원에 적응을 해서 곤충들과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자리채를 들고 눈앞에 발견한 곤충들을 서로 잡겠다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또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들 또한 흐뭇해 하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같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곤충놀이에 집중하기도 하셨는데요. 편한 사람들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값진 시간이었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함께한 시민들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저희는 저희 아이들하고요.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 엄마하고 같이 모여서 아이들 이렇게 숲에 나와서 이렇게 잡고 하는 게 저도 사실 많이 못 해봐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저도 아이들이랑 똑같이 한번 체험해보고 그런 기회가 돼서 즐겁고 재밌습니다. 나비 잎도 보고 잠자리도 보고 매미도 보고 메뚜기도 보고
자연에서 곤충들 구경했는데요. 곤충들 보니까 재밌었어요. 애들을 이렇게 많이 데려오질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와서 좀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 저도 배운 게 많았고 또 아이들도 그냥 직접 와서 또 잡아보고 보기도 하니까 신기해하고 또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자주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날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나방과 나비를 구분하는 방법이나 잠자리를 잡는 방법, 그리고 매미의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는 방법 등 곤충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요. 네.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해도 쉬웠습니다. 네. 또 도심이지만 나무와 곤충과 바람이 있는 공원에서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남산공원 프로그램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 신청서 작성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과 함께 앞으로 바람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공원 여각과 한상미 주무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 신청서에 보시면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 여부 또 장애인이신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 사항들을 고려해서 코스와 어떤 시간적인 배분을 잘 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실 때는 꼭 체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이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남산공원에서만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돼요. 근데 내년에는 뭐 중남 캠핑숲이나 아니면 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 같이 다양한 공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민들을 주인으로 생각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해서 진행하고 싶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이 알고 저희를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산공원 프로그램 참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남산공원 프로그램은 남산공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호선 한강진역이나 3호선 신사역에서 402번 또는 405번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일자와 시간 그리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4개의 생태 프로그램과 4개의 역사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용일 열흘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이메일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이메일 주소는 sanglim@서울.go.kr입니다. 남산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무슨 비용이 드는 건 아니죠? 네,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문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인천 아시안게임에 45개국 선수단 2만여 명, 또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이 인천을 찾을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인천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인천시는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금요 문화살롱 시간에는 프랑스화가 밀레의 예술세계로 떠나봅니다. 음악과 문학을 사랑하고 특히 아름다운 농촌 그림을 그렸던 화가로 유명하죠.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경의선 탄현역에서 일산역으로 향하던 전동차에서 매캐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와 열차 운행이 10여 분간 중단됐습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승객 800여 명은 일산역에서 후속열차로 바꿔 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를 차량기지로 보내 조사한 결과 열차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냄새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역 주변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서울 강변북로 반포대교 근처에서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인 승리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리의 승용차는 잇따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복됐고 승리와 앞차에 타고 있던 54살 이모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울 천호동 천호공원 근처에 주차돼 있던 62살 이모씨의 1톤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차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럭의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1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수학을 배우기에는 한국어가 영어보다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대 카린포스 교수와 텍사스 A&M대 예핑리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와 터키어 등이 숫자를 셀 때 영어보다 더 간단한 말을 쓰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이 어제 입국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남한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이후 9년 만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소식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선수단 선발진 어제 저녁에 입국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북한 선수단의 선발대 일진이 어제 오후 7시경에 고려 항공편으로 이제 인천국경을 통해서 입국했습니다. 예. 이번 선발대 일진은 모두 9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수명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와 임원, 심판진, 의료진, 기자단을 포함해서 축구와 조정정보의 선수와 감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대기했던 버스로 이제 선춘에 도착을 했고요. 예. 나머지 선수단은 종목별 경기 일정에 맞추어서 오늘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인천 아시안 게임 성화 국내 봉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네. 지난 8월 13일 국내 봉송 대장정을 시작한 이후로 이제 성화는 백령도와 제주도 울릉도를 잇는 바닷길 봉송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전국 17개 강력시도와 70개 시군구 5,7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숨가쁜 여정을 지금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
12일 금요일 오늘 현재는 원주시청을 출발해서 평창과 강릉 지역으로 봉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의 성화 봉송 일정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성화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속초와 춘천, 의정부, 안양 등을 거치게 되겠고요. 16일 화요일에 서울시청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리고 17일부터는 개최 도시인 우리 인천에서 3일간 봉송을 하게 되겠고요. 예. 국내 봉송 대장정이 끝나는 9월 19일 성화는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 도착해서 대기간 내내 평화의 뜻을 밝히게 되겠습니다. 예. 이 성화 봉송 주자들은 어떤 분들이 주자를 하나요? 성화 봉송 주자는 대회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요 기관장도 포함되어 있고 인천 아시안 게임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시안 게임과 관련해서 인천 한류 관광 콘서트도 열린다고요? 네. 2009년부터 매년 가을에 열리는 인천 한류 관광 콘서트가 되겠는데요. 예. 해외 관광객 유치와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된 것입니다. 예.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인천 한류 관광 콘서트는 오는 9월 17일 인천 송도 국제도시 국제 업무 지역 구역 일대에서 특설 무대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나요? 아무래도 가까운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콘서트에는 아시아 7개국 커버 댄스 팀도 무대에 오른다고요? 네. 아시안 게임 개막했다는 축제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요. 예. 대개막을 기념해서 각 국가를 대표해 선발된 아시아 7개국 커버 댄스 팀도 이제 무대에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되겠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시크릿이라든가 엠블랙, 그다음에 카라, 포미닛 등 국내 최정상급 한류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게 되겠고요. 2시간 동안 공연장을 뜨겁게 열기로 가득 채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런 콘서트는 무료는 아니겠죠? 예. 일부 무료인 공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료인 공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천 아시안 게임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통역 또 번역 앱도 제공이 된다고요? 네, 인천 아시안 게임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인천을 방문하는 대회 관계자 그리고 이제 인천 시민과 인천을 찾는 내외국인을 위해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예. 통번역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통역비스 앱인데요.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데요. 인천광역시 통역비스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를 이제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이제 음성이나 문자로 이제 자동으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국가 언어별로는 인천 아시안 게임 언어와 긴급 언어, 식사 언어, 관광, 호텔 언어 등 18개 분야 5,400문장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회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아시아 지역의 또 기타 언어가 있습니다. 32개 언어 2,000문장의 회화 문장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대회를 관람하거나 관광할 때 아주 편리하게 언어 장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시안 게임 선수촌 병원 그리고 선수촌 다 문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선수촌 병원은 지난 5일 9월 아시아드에서 이제 선수촌 병원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네. 예, 선수촌 병원은 내과와 이제 일반 내과, 이제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등 9개 진료과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국, 입원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등 운영 요원 구급소 등 진료 지원실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예, 선수원 병원은 의료 지원 인력과 통역 자원봉사 등 151명을 배치했고요. 네. 14,500여 명의 선수단의 외상과 질병 치료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예. 또 선수촌이 오늘 11시에 선수촌 국기 광장에서 개촌식을 갖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겠고요. 선수촌에는 방글라데시라든가 쿠웨이트, 몰디브 등 대만, 북한 등 18개 국가가 이제 이미 도착해가지고 이제 입촌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선수들이 이제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휴식을 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인천 아시안 게임
개회식의 시야 제약석이라고 잘 안 보이는 자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할인 네, 판매를 예.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 그 개회식 공연 무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공연 무대 설치를 위해서 그 시야가 좀 그 제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야가 제약되는 부분 입장권을 최대 80%까지 이제 할인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해당 좌석들은 그 시야 확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전광판 이용과 그 전광판 이용에는 문제가 없고요. 예. 또 현장의 열기를 그대로 더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회식을 보다 이제 저렴하게 즐기고 연기자와 선수들을 보다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대 8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 좌석 또 자세한 할인율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대상 좌석은 그 개회식의 그 무대 높이가 당초 예상보다 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무대 전체 시야 확보가 다소 어려운 1열에서 5열까지인데요. 예, 그래서 등급별로는 그 VIP석이 한 909석이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예. 그럼 프리미엄석이 1334석이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1등석이 1257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1년은 그 80%가 그 할인이 되고요. 그러면 2열은 60%, 3, 4열은 40%, 5열은 20%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VIP석이 이제 그 80%가 되면은 100만 원인데요. 20만 원으로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자리들이 무대보다는 좀 낮은 자리인가 보죠? 예. 그 당초에 이제 그 좌석은 그대로인데 무대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그런 좌석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개막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입장권이 한 30여 %밖에 안 팔려가지고 비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그 개폐식 입장권이 한 40% 수준쯤 되는데요. 예. 지금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시의라든가 시민 모두가 동참해가지고 입장권 구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동참을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주일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동참하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다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인천 시민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예.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시가 민선 6기 비전을 발표했다고요? 네. 민선 6기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열망을 한데 모아가지고 시정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 또 이제 이를 토대로 이제 발전 지향적인 시정 가치를 또 실현할 그런 비전으로 해가지고 6기 민선 6기 비전으로 이제 인천의 꿈 대한민국 미래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예. 이번에 선정된 민선 6기 비전 인천의 꿈 대한민국 미래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인천의 발전 가능성을 인천의 꿈으로 실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비전은 이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이 갈려 있었는데요. 이번 민수 6기 비전은 공직 내부 구성원들이 아이디어 공모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정의 가치와 철학을 함축해서 인천의 슬로건 형태로 형상화 해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캘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캘리캠입니다. It's a long holiday. It's a long holiday. 긴 휴일입니다. 연속적으로 빨간 날이 이어가면 It's a long holiday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월요일이나 금요일 쉬는 경우도 있지요. 그때는 long weekend 표현 씁니다. Long time no see 표현에도 쓰는 long 형용사 있죠. 그때도 긴 시간 표현할 때 long 단어 쓰는 거 꼭 기억하세요. long 발음은 또 L 있으니까 long. holiday도 L 있으니까 holiday. Great job everyon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금요 문화살롱. 김민성 큐레이터가 전해주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네, 금요 문화살롱 시간입니다. 농부들의 일상을 담은 그림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가죠. 바로 장 프랑스와즈 밀레입니다. 우리에게는 만종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했죠. 오늘 음악을 사랑하고 문학에도 능통했다는 화가 밀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큐레이터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화가 밀레 간단하게 어떤 화가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밀레는 그 프랑스 북서쪽에 있는 그레빌이라는 마을에서 농부의 큰 아들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네. 그 유난히 음악과 미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또 문학과 라틴어에 능통한 동네 어르신들, 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그 이제 그 소양적으로 화가가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사람이 밀레였는데요. 네. 밀레의 예술가적 기질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밀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의 도움으로 초상화가인 봉두무첼의 그 화실에서 그림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요. 네. 그러면서 뭐 누드화, 풍경화 등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미켈란젤로나 푸센과 같은 대가들의 역사화에도 매우 감동을 많이 받죠. 네. 그래서 그는 거의 12년 동안 파리에서 그림을 배우거나 그렸는데 그 전반적으로 생활은 좀 빈곤한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화 물감, 크레용, 뭐 파스텔 이런 걸로 이제 초상화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살았는데요. 농촌 출신이어서 그랬는지 밀레는 그 파리의 그 도시 생활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또 마침 당시 한 12년째 됐는데 이제 지루할 참에 그 파리에 콜레라가 되게 또 유행을 하게 되고 해서 그는 파리 생활을 정리하고 한 50km 정도 떨어진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바르비종이란 마을입니다. 예, 밀레를 바르비종파 화가라고 네. 부르는데 바로 그 바르비종인가 예, 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밀레가 그 바르비종에 전착했을 때 나이가 한 35살쯤 되는데요. 예. 그가 이제 이 바르비종에 살기로 한 이 마을은 아주 넓은 하늘 또 평화로운 농가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그런 그 밀레의 고향 같은 농촌 마을이었대요. 예.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농부들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을 하죠. 아주 낮은 계급의 노동자, 특히 농사는 더더욱 그랬는데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매우 역사적이고 또 고전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그림을 그려요. 예. 그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뭐 농부 그림을 누가 사겠어요. 예. 그래서 그의 생계는 여전히 그 나아지진 않았고요. 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그런 현실 속에서 또 이제 자유롭게 예술의 효는 또 발휘하고 싶고 이렇게 이제 막 방황을 하던 사이에 그 보면은 밀레는 이제 동료화가 성공해도 시기하고 또 막 돈 꾸러도 다니고 막 이래요. 예. 생활이 별로 그렇게 그 여유롭지도 않고 화가로서 뭔가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 화가 밀레 가난하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밀레가 평생 가난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바르비종으로 이주했던 때는 이제 정말 많이 힘들었을 때였는데 예. 그 밀레 후원인인 알프레드 샹시에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샹시에는 그 밀레가 죽은 다음에 막 밀레는 이상한 작가였다, 뭐 상업적인 작가였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의 순수함을 막 모함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전반을 이루고 있을 때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걸 그래서 이제 글을 막 쓰고 책을 또 내고 이랬던 정말 진정한 밀레 후원인이었는데요. 예. 이 밀레는 샹시의 도움으로 경제적 안정을 찾으면서 그림에 매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밀레는 삶이 조금씩 풍족해 나가고 또 1860년대에 들어서는 명성도 아주 높아지고 돈도 잘 벌어요. 예. 이제 50대 초반에는 노네르 훈장까지도 받죠. 이게 굉장히 명예로운 훈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자신의 성공에 어느 정도 안주할 것도 같은데 밀레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민 그리고 자연을 향한 그의 애정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죠. 그렇군요. 그 바르비종으로 이사한 게 어떻게 보면 밀레한테는 여러 가지 행운을 가져다 준 셈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를 유명해지게 만든 대작들도 바로 이 바르비종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바르비종파라고 불리는 예술가 그룹과 그 경향이 생겨날 정도로 바르비종 환경은 밀레의 정서 아주 잘 맞았어요. 그래서 밀레는 그 씨 뿌리는 사람이란 작품을 완성을 하는데요. 이 거대한 하폭에 씨 뿌리는 농부가 마치 나폴레옹 황제처럼 굉장히 웅장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은 국내에서 밀레를 또 유명하게 해준 3대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작품은 어떤 건가요? 네, 예전에 한동안 이발소 그림 굉장히 이제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완전 대표 주자 작품이 이제 그 밀레 작품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밀레 그림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밀레 작품은 일상에 아주 밀접하고 또 사실적인 그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도 이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예. 이제 이발소 그림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작품이 이삭 줍는 여인하고 만종입니다. 예. 이삭 줍는 여인들은 이제 공공한 그런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기념비적인 작품이고요. 예. 그리고 정치적 성향으로 제작된 게 절대 아닌데도 이러한 이제 정치적 성향이 있다 이러면 예. 되게 의심을 받게 되는 작품들이 이제 이 이삭 줍는 그 여인들에서부터 막 출발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농촌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거기에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는 것이 사실은 밀레의 진심인데 그 만종은 그러한 밀레의 진심이 좀 더 강하게 그렇게 예. 보여지게 되는 작품을 만들게 되죠. 예. 만종이 아마도 가장 유명한 작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맞아요. 되게 많이 유명하고 그 뒷담화도 되게 많은데 이 작품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 최고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 박수근이 12살 때 이 작품을 보고 화가가 돼야지 하고 결심을 한 적도 있대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밀레가 원래 이 작품한테 지은 별명이 감자의 수확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가 네. 삼종기도라는 제목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멀리 보이는 종탑에서 세 번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에 두 남녀가 있죠. 그러니까 삼종기도라는 제목이 아주 제법 어울려 보이죠. 네. 그러니까 시간도 저녁 노을이고 그 삼종기도가 새벽 6시, 12시, 밤 6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저녁 6시쯤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었겠거니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만종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만종 작품을 보고 완전 호들갑 떨던 작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달리였어요. 살바도르 달리가 만종 그림에는 그 감자 바구니가 있는데 사실 그 바구니에는 죽은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또 달리도 이상한 짓 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고 해서 혹시나 해서 루브르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작품에다가 투시를 해보니 정말 이 그림 뒤에 초벌 그렸던 그림 자국에 아기 관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예.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밀레가 정말 죽은 아기를 그려 넣은 게 맞나요? 사실 그건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네. 프랑스 혁명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밀레 이런 농민들 이런 그림들이 사실은 그 정부들한테는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었던 때였고요. 작가가 딱히 의도하진 않았어도 뭐 사회 고발적으로 되어버리니까 그림들이 그래서 밀레는 보수층으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는데요. 만일 만종이 감자바구니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관을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남녀를 그렸다. 그러면 아마 이 작품은 쓸데없는 계급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물론 추정이고 그래서 그가 작품 제목을 삼종기도로 바꾼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만종으로 알고 있어서 헷갈리는데 삼종기도가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스테고시하는 그런 거를 기념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아기의 관 모양 보이는 거 또 리어커에 빈 감자푸대만 쌓여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런 그 만종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말레 진심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만종은 그냥 어떤 정치적인 성향의 그림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선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배시시,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아침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강장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